자, 다음 23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ABO식 혈액형과 유전병에 대한 자료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두 형질은 서로 다른 염색체 있대. ABO식 혈액형 보자마자 뭐야? 상염색체 A, B, O의 관계 바로 나와야 되지. 유전병에 대한 대립 형질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뭐하고? 정상하고 그 다음에 유전병이 나와 있지. 됐지? 자, 우열 관계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전병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서 정상에서 유전병이 나왔잖아. 그럼 뭐가 우상이야? 정상 우성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열 관계 확인이 됐으면 성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 유전 여부를 확인을 해라. 그럼 유전병 열성이니까 열성 표현형을 가진 여자를 보자고. 애 여자가 있는데 아빠랑 표현형이 다르다고. 그러면 성염색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뭐 확정이야? 상 확정이고, 이들은 서로 다른 염색체 있으니까 서로 무슨 관계를 표현한 거야? 독립관계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유전자형 찾을 때는 그냥 따로따로 찾아내면 된다는 뜻. 오케이? 그러면 ABO식 혈액형부터 정해 볼게요. 그러면 AB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O형이 됐으니까 O형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영수가 O형이에요. 여기는 AB형이지. 오케이? 그럼 이들의 부모는 A가 AO이면 A가 BO가 되고, A가 BO면 A가 AO가 되는 거니까 둘 중 아무거나 A는 상관이 없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럼 A가 B오든 A오든 O는 누가 줘야 돼? A가 줘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니? BO가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A는 B형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면 얘는 B, B나 O 중에 하나, B, O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럼 B형 중에서 B, B를 확률이 몇이 되는? 2분의 1이 되지? B열 확률이 몇이 되니? 2분의 1이 된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럼 A 혈액형 이제 다양하게 나오겠지? 그치? AB도 가능하고, AO도 가능하고, BB도 가능하고, BO도 다 가능하다.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아갈 거냐면, 유전병에 대한, 얘도 상염색체 있으니까 유전병 열성이야. 됐지? 유전자에 대한 기호를 출제자가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가볼게요. 그러면 L을 G로 가고 L을 스몰 G로 가보자고. 그래서 유전병은 열성인 게는 무조건 스몰 G, 스몰 G가 돼요. 됐지? 얘도 그러면 스몰 G, 스몰 G가 되면 얘는 라지 G, 스몰 G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때문에 라지 G, 스몰 G가 되고, 얘가 스몰 G, 스몰 G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지 스몰지가 돼요. 됐지? 그럼 영수 같은 경우는 라지지 라지지도 가능하고 라지지 스몰지도 가능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A가 스몰지 스몰지가 되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얘 때문에 뭐가 돼? 라지지 스몰지로 확정이 되지. 그치? 얘는 정상 나야 되니까 라지지 스몰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영수의 동생과 철수의 동생이 동일한 혈액형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여기 동생과 여기 동생이 혈액형이 똑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사건이 몇 사건이냐면 두 사건이야. 그래서 두 사건 안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혈액형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AB형도 가능하고, A형도 가능하고, B형도 가능하고, O형도 가능하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의 혈액형은 이거라면 B형이 가능하고, 이거라면 O형도 가능하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혈액형이 일단 똑같아야 되니까 혈액형은 똑같은 경우가 이 두 혈액형이 있다고. 되겠지? 그러면 사건 우리가 두 사건을 나눠야 돼. 첫 번째 사건, 영수의 동생과 철수의 동생이 모두 B형일 확률과, 그 다음 두 번째 사건, 모두 O형일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 두 사건은 같이 일어날 수가 없지. 같은 혈액형인데 B형이 동시에 나왔어, 얘가. 오케이? O형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그럼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그러면 각각의 확률 구해서 뭐 해주라는 얘기야? 더해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예, 되겠지, 그치? 그럼 이 첫 번째 사건 안에서 사건이 또 두 개로 나눠지지. 됐지? A도 B형이 나와야 돼요. 됐지? 누구의 동생? 영수의 동생이 B형일 확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의 동생? 철수의 동생이 B형일 확률. 그래서 그럼 이 안에서는 이 두 개체는 아예 다른 가계이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럼 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따로따로 그래서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건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영수의 동생이 O형일 확률, 그 다음에 철수의 동생이 O형일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여기 확률이 구해지겠지. 그럼 이 확률과 이 확률을 서로 뭐 해줘라? 더해주라는 뜻이라고. 오케이? 그럼 영수의 동생이 B형일 확률 구할게요. 얘가 B형일 확률 몇이냐? 4분의 1이지. 그럼 철수의 동생이 B형일 확률인데, 그럼 철수의 동생은 지금 애 엄마가 이거인지 이거인지를 모른다고. 오케이? 그러면 애들은 결국 몇 대 몇 존재하는 거야? 1대1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한번 구해보자고. 여기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철수의 동생. 그럼 여기에서는 어쨌든 생식세포가 두 개 만들어져요. B하고 O. A님이 정해져 버렸지? O 하나로 정해진다고. 그래서 이 확률은 몇이야? 1이 되겠지? 그럼 여기 전체에서 B를 넘길 확률이야. 그럼 1대1이니까 A가 하나 있을 때 A가 하나 있는 거라고. 그럼 생식세포를 만들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얘는 세 개를 넘길 수 있다고. 그럼 A의 확률은 몇이 되니? 4분의 3이 되고, 그럼 얘는 몇이 돼?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뭐야? B형이라고, B형. 됐지? B형의 확률 몇이니? 4분의 3이 되지. 그래서 그럼 철수의 동생이 나올 확률 몇이네? 4분의 3이 된다고. 그럼 이 둘 확률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 전체 확률 몇이 돼? 16분의 3이 나오지.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그럼 두 번째에서 명수의 동생 O형의 확률이야. 명수의 동생이 O형의 확률은 그대로 몇이야? 4분의 1이지. 오케이? 그럼 철수의 동생 O형의 확률은 이미 여기다 구해놨거든. 그 O형의 확률이니까 여기는 몇이 되냐? 4분의 1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거 몇이야? 4분의 1. 그럼 곱하기 떠지 몇이냐? 16분의 1이 나오지. 이 두 확률을 더해주라고. 그 몇이 돼? 16분의 4가 나오니까 약분시켜주면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4분의 1로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한번 구해볼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영수의 동생과 그 다음에 철수의 동생이 모두 유전병을 가지면서 B형으로 태어날 확률을 구하래. 영수의 동생이 B형이 나오면서 유전병의 확률. 그래서 철수의 동생이 B형이 나오면서 유전병의 확률이니까 사건을 그냥 두 개로 나누라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나누면 돼. 그럼 첫 번째 사건 어떻게 정리하면 돼? 영수의 동생이 B형이면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을 따로 구해주고, 두 번째 사건 철수의 동생이 B형이면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그럼 이 두 사건은 아예 서로 다른 각이지. 그럼 이 두 사건은 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건의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뭐 해주면 돼? 곱하기 때려주면 된다고. 이해되겠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안으로 들어가면 영수의 동생이 B형일 확률과 유전병일 확률은 얘들은 서로 독립관계이기 때문에 이 동생이 B형일 확률과 유전병일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수의 동생이 B형일 확률과 유전병일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을 전부 다 곱해주면 전체 확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냐? 이제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영수의 동생부터 가보자고. 그럼 영수의 동생이 B형이 나올 확률이 몇이었지? 4분의 1이지. 그렇지? 유전병이 나올 확률이니까 유전병이 나올 확률이면 이거지. 라지지 스몰지하고 라지지 스몰지에서 유전병 열성 그러면 얘가 역시 몇이 돼? 4분의 1이 나오겠네. 오케이? 자, 철수의 동생이 B형이 나올 확률이에요. 아까 구해놨지? 철수의 동생이 얘는 철수인데 철수의 엄마는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B형 확률 아까 구해놨다고. 4분의 3. 오케이? 유전병 확률이지. 라지지 스몰지하고 스몰지니까 유전병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된다고. 오케이? 이걸 다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128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지. 그래서 문제 정답이 64분의 1로 다니는데 이거를 128분의 3으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24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철수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유전병의 유무를 나타낼 때, 그럼 유전 연결이 지금 한 가지만 제시가 된 거지. 그럼 대리병질이 몇 개 나와 있냐? 2개 나와 있다고. 유전병 있느냐? 유전병 없느냐? 그래서 유전병 없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그냥 정상으로 갈 거야. 그러면 대리병질이 2개라고 정상하고 유전병, 우열관계 찾고 상성 여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야. 이해 되겠지? 현재 아버지가 유전병이 있는데 현재 그래프 상에서 우열관계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우열관계 찾을 때 우리가 앞에 문제처럼 동일한 표현형을 가진 부모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우열관계 찾았는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아버지는 나왔는데 누가 안 나왔어 지금? 엄마가 나오지 않았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던 우열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되겠지? 그 다음에 표상에서 대립 유전자 A와 A'의 DNA 상대량은 DNA 그냥 유전자의 개수로 보면 돼. 그래서 가계도 상에서 이런 대립 유전자 상대량을 줄 때는 무슨기 상태를 기준으로 준다라는 거지. 그렇지? 지원기 상태를 기준으로 준다라는 거.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관여되는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대? A하고 A' 있대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출제자가 A가 정상 결정하는지 A가 유전병을 결정하는지도 지금 주지를 않았어. 이것까지 매칭을 시켜야 되고 우열관계 찾아야 되고 상에 있냐 성에 있냐도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뭘 통해서? 이 조건을 통해서.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두 대립 유전자를 동시에 다 줬다고. 오케이? 되겠지? 아버지를 보니까 A도 있고 A'를 다 갖고 있대. 아빠가 A와 A'를 다 갖고 있는 얘기야. 그럼 아빠는 무슨 접합이란 얘기야? E형 접합이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찾아내야 될 조건 중 하나를 찾을 수 있다고. 아빠는 남자잖아. 이 남자가 특정 대립 유전자를 몇 개를 가져서 2개를 가졌다고. 그러면은 무슨 염색체구나? 상염색체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A가 정상인지 A가 유전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A는 E형 접합이라고. 정상 유전자와 유전병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두 유전자 중에서 유전병이 발현이 돼버렸지. 그러면 유전병 유전자가 우성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밑에 철수를 볼게요. 철수를 보니까 A'만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지? A'만. 그럼 철수는 A'만 갖고 있다는 뜻이야. A'만 가졌더니 유전병이 나오지. 아, 그럼 A'이 유전병을 결정하는 거고, 정상이 A가 정상을 결정하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됐지? 그럼 누나는 A'A'이에요. 그럼 당 E형 접합이고 유전병 우성이니까 누나는 유전병이 나와야 돼. 오케이? 형을 볼게요. 그럼 형 같은 경우는 뭘 갖고 있냐? A만 2개를 갖고 있지. 그럼 형은 그러면 AA라고 A. 형은 AA. 얘는 A', A'.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이때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철수가 있다고. 그래서 형은 A'A'이라고. 얘는 AA지. 그럼 A' 하나는 아빠가 주고 나머지 A' 엄마가 줘야 되겠지? A 하나도 아빠가 줘야 돼요. 나머지 A 하나도 엄마가 줘야 되지. 그 엄마나 아빠는 전부 다 E형 접합이었다고. 그 엄마도 그럼 무슨 병이었겠냐고? 유전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1번 볼게요. 상염색체, 성염색체 유전 여부를 구분하래요. 됐지? 우리가 상염색체 찾았지. 왜? 남자가 대립 유전자를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됐지? 자, 각 대립 유전자가 결정하는 대립 형질과 우열 관계는 여기에 적어놨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E형 접합 AA'이고 표현형 유전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지. 자, 다음은 25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철순의 가족의 어떤 유전병, 유전 가기도를 나타내는 거래, 이게. 됐지? 몇 가지 유전형들이냐? 한 가지 유전형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치? 자, 일단 대립형질을 보면 정상하고 유전병이 있어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거? 그렇지. 우열관계 찾아야 되고 상성 유전 여부를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 됐지?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동일한 표현형을 가진 부모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 조건 자체에서 동일한 표현형을 가진 부모가 없단 말이야. 우열관계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 확인하라는 얘기.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유전자에는 A하고 A' 관여를 하는데 앞에 문제와 마찬가지로 A가 정상인지 A가 유전병인지 이것까지도 매칭을 시켜야 되는 문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두 대립 유전자를 각 개체마다 이렇게 한 쌍을 전부 다 제시해줬다는 게 핵심 포인트야, 얘가. 오케이? 엄마부터 살펴볼게요. 엄마 같은 경우는 A하고 A' 다 같이 갖고 있는 E형 접합이라고 얘가. 그래서 E형 접합 A하고 A'인데 이놈이 무슨 병이 나왔어? 유전병이 나왔다라는 거지. 그러면 뭐가 확인인데? 아, 유전병이 뭐구나? 우성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오케이? 되겠지? 여동생을 볼게요. 여동생을 봤더니 뭐만 가지고 있어? A만 지금 2개를 갖고 있다고. A만. 아, 여동생은 A만 2개를 갖고 있네, 이렇게. 오케이? 여자 같은 경우는 상이든 성이든 어쨌든 유전자 2개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성 요구병 구분이 안 된 거야. 됐지? A만 가졌더니 정상이야. 아, 그럼 A가 정상이고 A'이 유전병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빠를 봤더니 아빠는 뭐만 가지고 있어? A만 가지고 있지. 철수는 A'만 가지고 있어. 잘 봐. 이 문제는 A하고 A'을 다 제시해줬어요. 그럼 아빠는 A만 지금 몇 개 있다는 뜻이냐면 정확하게 한 개만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건 남자잖아. 남자가 A만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유전자는 상이 아니라 어디 있다? 성염색체 있으면 알려주는 거라고. 오케이? 되겠지? 그럼 성이 있으면 여자도 이 유전자를 가져야 되니까 X염색체 존재를 해야 되겠지?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Y가 될 거, 이렇게. 그래서 그럼 철수도 마찬가지로 A' 하나만 갖고 있지? A' 하나만 갖고 있고 Y가 되겠네. 그래서 아, 그럼 성염색체이면서 우열관계까지 전부 다 판정이 되는 문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1번하고 2번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서 1번 볼게. 자, 어머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반드시 유전병이라고 물어봤지? 그냥 통계상 수치를 보는 거야. 그치? 엄마가 유전병이면 엄마가 유전병이면 엄마가 E형 접합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밑에 아들을 보면 AY도 나올 수도 있고 A'Y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유전병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아들은 반드시 유전병 아니라는 거야. 자, 2번. 아버지가 유전병이면 딸은 반드시 유전병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빠가 유전병이래. 아빠가 A'Y래. 그래서 밑에 딸은 무조건 아빠한테 A' 무조건 하나를 받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 A'이 우성이라고, 우성. 그럼 A는 엄마한테 뭘 받든지 간에 우성 유전자, 유전병 유전자 받았게 되면 무조건 유전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2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자, 3번. 이 유전병을 나타내는 사람의 유전병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 접합인이라고 물어봤어요. 유전병을 나타내는 사람이 2명 있다고, 2명. 그래서 2명 있는데 얘는 동형 접합이 아니지. E형 접합이니까 틀렸어요. 됐지? 자, 정상 여자 중에는 유전병 보인자가 있니라고 물어봤어요. 정상은 열성이잖아, 열성. 열성이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결국 열성인 경우는 이거밖에 없지. 그럼 보인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E형 접합이냐고 물어본 거지. E형 접합인 정상은 나올 수가 없지. 됐지? 틀렸고. 자, 철수의 동생이 한 명 더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병이면서 남자일 확률을 구하래요. 이걸 하면 되지. 이거를 지금 교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생식세포 A하고 Y가 나오고 여기서 A하고 A' 나와요. A' 우성이지, 그치? 그럼 얘는 AA고 얘는 AA'이고 그
다음에 얘는 AY고 여기는 A'Y라고. 지금 유전병을 가지면서 남자여야 되니까 A지. 그치? 그럼 전체 중에서 얘 하나가 나야 되니까 4분의 1의 확률로 나야 돼서 맞는 내용이 되겠네. 그치? 자, 다음 26번 한번 가볼게요. 자, 26번도 한 가지 유전 형질이 나와 있지. 됐지? 그 다음에 대립 형질 두 개 나와 있는데 정상하고 유전병이 나와 있어요. 자, 우열 관계를 찾으려고 그랬더니 부모의 표현형이 서로 똑같지 안 나왔단 말이야. 우열 관계 바로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가지고 이거 갖고 해석하라는 뜻이야. 이해되겠지? 근데 주의할 점이 앞에 문제를 보시면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각 개체마다 다 표현을 해줬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한 종류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유전병 유전자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 얘가. 오케이? 엄마하고 영수가 유전병 유전자를 지금 분명히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유전병 유전자를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A'이라고 그러고 A를 A라 표현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럼 엄마는 A'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철수도, 영수도 마찬가지로 A'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오케이? 몇 개만 있대 지금? 한 개만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철수는 A'만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얘는 A만 갖고 있다라고 확정을 했잖아요. 왜? 얘는 두 가지 다 보여줬으니까. 근데 얘는 두 가지 다 보여준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A'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그치?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 설명을 했듯이 얘는 여자고 얘는 남자지. 여자와 남자가 특정 대립 유전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뭐이라면 상염색체라면 이 둘의 유전자형이 뭐하다는 뜻이야? 똑같다는 뜻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A와 N은 유전자형이 똑같아야 되니까 A와 N은 서로 표현은 어떻게 나와야 돼?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가 않지.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가 아니란 뜻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자와 남자가 특정 대립 유전자의 개수가 똑같아. 상염색체라면 유전자형이 서로 똑같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유전자형이 똑같다라면 표현형도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얘는 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럼 얘는 뭐야? 성염색체라고. 이거. 그래서 그럼 성염색체면 XN이 YN이 엄마가 이 유전병 유전자를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무슨 염색체야? X염색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엄마를 보면 엄마는 A'을 유전병 유전자를 분명히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얘가. 유전병 유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형이 정상이 나야 되니까 정상 유전자도 있어야 되고 그럼 정상이 뭐가 돼야 돼? 우성이 돼야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냐? 됐지? 그럼 영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는 아빠한테 Y를 받았고 엄마한테 뭘 받은 거야? 유전병 유전자를 받은 거라고. 그래서 얘가 UY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UY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한테서 무조건 뭐 받아? U 하나 받고 정상 나야 되니까 엄마한테서 정상 받았네? 이렇게 해서 가면 끝나는 거지. 됐냐?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1번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 2번 각 대립 유전자가 결정하는 대립 형질과 우열 관계를 정하시오. 그러면 정상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다음은 27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은 어디냐?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기도니까 역시 한 가지 대립 형질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 일단 대립 형질 두 개 나오지. 정상하고 유전병 나오지. 우열 관계 찾아볼게요. 자, 표현형이 똑같은 부모가 여기 있는데 현재 자손이 역시 표현형이 다 똑같아 버려. 그럼 우열 관계를 바로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뭘 가지고 여기 제시되어 있는 표에 DNA 상대량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C하고 C'이 있대요. 그럼 C하고 C'이 어느 게 정상, 어느 게 유전병 결정을 찾아야 돼. 이것도 매칭시켜야 되고 성애인이 상애인도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천천히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자고. 자, 기억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여자지? 여자인데 이 여자가 C'을 두 개 갖고 있다 이거. C'을 두 개. 그래서 C'만 갖고 있다는 뜻이지 결국. C'만 가졌더니 유전병이네. 그럼 C' 유전병이고 C가 정상을 결정하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자, 그럼 리을 한번 볼게요. 리을이 남자잖아. 됐지? C'이 분명히 한 개가 있대. C'이 분명히 한 개가 있대. 주의할 점. C'에 한 개가 있는 거지. C'만 한 개라는 뜻 아니야. 오케이? 주의하시고. 지금 C'은 뭘 결정했었지? 유전병을 결정하는 유전자였는데 얘가 표현형이 뭐가 나와야 돼? 정상이 나와야 되지. 그럼 뭐도 하나 더 있다는 얘기야. 정상 유전자도 하나 더 있다는 뜻이라고. 오케이? 되겠지? 이걸 한글로 적어주면 얘가 유전병 유전자를 분명히 갖고 있는데 표현형이 정상이 나온다고. 그럼 뭐도 있어야 돼?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다 해결이 된다고. 뭐가 해결돼? 남자가 유전자를 몇 개를 가져서 두 개 가졌잖아. 그러면 어디 있는 거야? 상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형 접합인데 표현형이 정상 나왔지? 뭐가 우성이야? 정상 우성이고 얘가 우성이라고. 오케이? 이렇게 됐지? 그러면 확정이 돼버렸지? 그럼 디귿을 볼게요. 그럼 디귿의 유전자가 이제 위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야 되는 거지? 자, 니은을 보면 니은 같은 경우는 C'이 없는 뭐만 있는 거야? CC만 있지, CC니까 얘는 정상만 있다고, 정상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유전병이잖아. 그러면 UU가 있다고, UU. 열성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U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UU인데
A는 무조건 U 안에다가 정이라고 이렇게. 그럼 A2는 무조건 E형 접합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D극 같은 경우는 일단 정상 표현형이 나왔으니까 A는 정정이거나 정누 중에 하나라고 얘가. 오케이? 되겠지? 그럼 얘는 확정이 됐고 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E형 접합에서 정정의 확률이 몇이야? 3분의 1이 되고 A는 몇이 돼? 3분의 2가 된다고. 되겠어? 그럼 좀 더 보기 편하게 바꿔볼게요. C하고 C'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다 찾았으니까 라지 20회로 가보자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A2는 뭐가 돼? 라지 20회가 된다고 얘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20회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D극 같은 경우는 라지 A, 라지 A도 가능하고 라지 20회도 가능한데 1대2라고 3분의 1,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하나 있을 때는 그러면 두 개 있다는 뜻이라고 얘가. 오케이? 되겠지?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1번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되고 D극과 리을 사이에서 유전병을 가지면서 여자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에서 유전병을 가지면서 여자일 확률이야. 그래서 지금 N은 상이지, 상. 여자 결정하는 거는 성이 있다고. 그럼 이들은 서로 독립관계니까 각각의 확률 따로따로 구해서 구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일단 여자일 확률 몇이 되니? 2분의 1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유전병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놈을 동시에 보자, 동시에 생식세포를 한번 갈라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퍼니트 사각형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A는 라지 A하고 스몰 A를 만들어내지, 이렇게. 그러면 라지 A가 나올 확률 몇이야? 2분의 1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 A하고 스몰 A를 각각 만들어낼 수 있는데 A를 넘길 확률은 1, 2, 3, 4, 5, 6, 6개 중에서 4개 넘기니까 A 확률은 몇이야? 3분의 2가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되는 거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무슨 병이 나올 확률이야? 얘가 나올 확률이지? 그러면 몇이 되니? 6분의 1이 돼요. 6분의 1이 된다고 이 두 개를 곱하면 몇이 돼? 1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2분의 1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부터의 가계도가 약간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 형질을 좀 구분하기가 약간 어렵게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나 왼쪽 상단에 각 표현형별 종류를 미리 한번 적어 놓고 보는 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표현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해되겠지?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가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유전병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유전 형질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다라는 거. 유전 형질이 두 가지 이상 나오게 되면 각 유전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들의 우열 관계라든지 상성 여부는 당연히 찾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대립 유전자들에 대한 관계, 즉 독립이냐 연관이냐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문제다. 오케이? 자, 일단 형질을 먼저 구분해 볼게요. 자, 기억에 대해서는 정상하고 유전병이 보이죠? 범내에서 유전병 가나를 유전병 기억 니은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돼. 이해되겠지? 그럼 첫 번째 형질에 대해서 정상하고 그 다음에 유전병이 있다. 그래서 이 유전병을 그냥 기억 이렇게 표현한다고. 됐지? 두 번째 형질에 대해서도 정상하고 니은이 있는데 역시 유전병을 그냥 이렇게 니은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이거지. 오케이? 자, 기억에 대해서는 대유전자를 A하고 A'을 쓰래요. 마찬가지로 A가 정상인지 A가 기억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자, 니은과 관련된 형질 역시 B하고 B'을 쓰라고 그랬죠? B가 정상인지 B가 니은을 결정하는지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형질별 우열 관계를 먼저 따지기 위해서 현재 가계도에 나타나 있는 표현형을 한번 왼쪽이나 오른쪽 상단에 한번 표현해 보자고. 오케이? 되겠지? 일단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 그럼 얘가 표현형, 유전병 기억이 되고, 얘도 기억이 되고, 얘도 기억이 되고, 얘도 기억이 되고, 얘도 기억, 얘도 기억이 되겠지.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살펴보았던 동일한 표현형을 가진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우열 관계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뭘 준 거야? 이걸 준 거라고.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역시 두 가지 대립 유전자들 중에서 한 가지씩만 지금 제공이 되는 거야. A와 A' 중에서 A'만 제시가 됐고 B하고 B' 중에서 B'만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오케이? 이해되겠지? 일단 우리는 기억에 대한 내용만 살펴볼 거니까 B' 무시하고 A'만 살펴보자고.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럼 3번을 볼게요.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A'만 지금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아, 그럼 3번은 A'을 두 개를 갖고 있구나. 그럼 이 3번이 지금 여자야. 여자는 상이든 성이든 유전자는 분명히 반드시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3번은 A'만 갖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결정된 형질이 유전병 기억이라고. 아, 그러면 A'이 기억을 결정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얘는 정상 결정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됐지? 4번을 보시면 그럼 4번은 남자인데 얘가 A'이 아예 없다고. 그러면 뭐만 갖고 있는 거야? A만 갖고 있는 거지. A만. 됐지? 그러면 4번은 남자니까 상이라면 유전자를 두 개를 갖는데 성이라면 유전자를 하나를 갖는다고. 그럼 어찌됐든 얘는 상이라면 AA를 갖거나 성이라면
AY 둘 중 하나가 되겠지. 당연히 성염색체라면 여자 남자가 공통으로 가져야 할 유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X염색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부모가 특정 대일 유전자 한 종류만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부모의 자손들의 딸이나 이 부모의 또 부모들 있지, 그 부모의 어머니를 보면 되는데, 일단 딸을 보게 되면 성이든 상이든 애들은 무조건 무슨 접합일 수밖에 없다. E형 접합일 수밖에 없다 그랬지. 엄마는 무조건 뭘 줘요? A' 무조건 줄 수밖에 없고, 아빠도 상이든 성이든 무조건 A를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얘 둘은 무조건 E형 접합이라고. E형 접합인데 유전병 기억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기억이 우성이구나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이런 경우 혹시나 자손 중에서 아들이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 딸과 표현형이 다르기만 하면 우리가 뭘로 확정해서 갔었지? 그렇지. 성염색체 유전으로 확정해서 갔었는데 이때 태어난 아들도 표현형이 이 딸들과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상성인지 판단이 안 된다고.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예요. 그 우열 관계가 확정이 됐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통 했던 게 뭐야? 그렇지. 성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 유전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 그럼 이때는 정상 열성이니까 우성 반성 유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우성 반성 유전이면 열성 표현형인 여자를 찾는데 그 열성 표현형이 뭐가 돼야 돼? 여자가 돼야 된다고. 됐지? 그러면 정상 여자 찾았더니 6번이 보여. 그리고 2번에 아버지를 봤더니 기억에 대해서 표현형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X염색 유전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상염색 유전이구나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이들은 전부 다 유전자를 2개씩 갖겠지.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AA가 된다고. A. 오케이? 되지? 그러면 8번하고 9번, 7, 8, 9번은 전부 다 E형 접합이 되겠지? 얘는 AA', 얘도 마찬가지로 AA', 얘도 AA'. 되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을 우리가 한번 결정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에 대한 표현형도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얘가 니은이고, 얘도 니은이고, 쭉 가시면 얘가 니은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니은이라고. 되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들 중에서 니은에 대해서 동일한 표현형을 가진 부모가 보이지를 않는다고. 물론 여기에 정상이 있긴 한데 자손의 니은에 대한 표현형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우열관계 확립이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뭘 갖고 확인해라? 이거 갖고 확인하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치? 자, 앞에 문제, 이 문제 26번 문제하고 이제 동일한 내용이거든. 그걸 약간 복잡하게 보이게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뭐만 볼 거야? B'만 볼 거라고. 그래서 3번이 여자고 4번이 남자제. 오케이? B'의 유전자 개수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어요. 됐지? 특히 여자를 보니까 B'이 하나만 있다고 했지. 그렇지? 그럼 3번은 여자든 남자, 3번은 여자니까 상이든 성이든 무조건 유전자 총 2개를 가져야 되잖아. 근데 얘가 B' 하나를 갖고 있다고. 그럼 당연히 모두 갖고 있다는 얘기야? B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슨 접합을 알려주는 거야? E형 접합을 알려주는 거지. E형 접합인데 표현형이 뭐가 나왔어? 정상이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우성이야? 정상이 우성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아직까지는 B가 정상인지 B가 유전병 니은을 결정하는지는 모르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이 B'에 대한 대립 유전자 개수가 똑같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B'을 지금 무조건 하나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만약 상염색체라면 A랑 얘랑 B'의 대립 유전자 개수가 똑같으면 얘도 BB' E형 접합이 돼서 A랑 얘는 표현형이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가 않지. 그래서 이거는 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확인이 되는 거지. 당연히 X염색도 있을 것이고, 그럼 A 같은 경우는 B'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B' 자체가 하나만 가지면서 유전병 니은이 결정되기 때문에 B'이 니은을 결정하고 B가 정상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이 두 형질은 하나는 상이 있고 하나는 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무슨 관계가 되는 거구나, 독립관계가 되는구나 이런 관계도 확인할 수 있고, 유전자형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돼? 따로따로 찾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치? 그 다음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유전자형을 한번 매칭을 시켜볼게요. 일단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부터 살펴보자. 이쪽 계열은 전부 다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유전자형 마무리 지었고 1, 2, 5, 6을 마무리 지어보자고. 1번 같은 경우는 A' 없지? 1번은 A만 갖고 있다고. A만 정상 상염색체야. 됐지? 자, 2번 같은 경우는 A' 하나 있지? A' 하나만 있고 A는 그럼 E형 접합이라는 뜻이 되겠지. 상염색체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6번이 정상이 나왔잖아. 그러면 뭐가 되겠니? AA가 된다고. AA. 됐어? 그럼 A 같은 경우에서 뭘 받아? A 하나를 받고 유전병이 나야 되니까 뭘 받아야 돼? A'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살펴볼게요. 니은 같은 경우는 성염색 유전이야. 그 남자 같은 경우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지? 그럼 A 같은 경우는 정상이지? 그럼 얘는 정상이니까 라지 BY가 된다고. 얘는. 그럼 A는 여잔데 아빠한테 무조건 뭘 받아? B'을 받는데 정상이 나야 되니까 엄마한테 뭘 받아야 되니? B를 받아서 BB'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유전병이 열성이 나야 되니까 얘는 B', B'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도 6번, 1, 2, 5, 6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유전병이잖아. 유전병 열성이니까 얘는 B', B' 되겠지. 그
그 다음 아빠는 정상이니까 BY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BB 프라임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남자이면서 유전병 니은이 나야 되니까 B 프라임 Y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두 형질이 동시에 나왔고 가계도를 보는 게 좀 불편한 것 뿐인 거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했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6과 7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기역과 니은이 모두 나타날 확률이래요. 그럼 기역에 대해서도 유전병이 나와줘야 되고 니은에 대해서도 유전병이 나와줘야 되고 이들은 서로 독립관계니까 따로따로 확률에서 보여주면 돼? 곱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렇지? 6과 7 사이니까 첫 번째 AA하고 AA 프라임을 교배를 한다고. 유전병만 나오면 되는 거지. 매는 유전병이 우성이야. A 프라임. 되겠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A 프라임 A만 유전병이 나오겠지. 그럼 얘가 나올 확률 몇이 되니?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게 될 것이고 니은에 대해서는 결국 A랑 A를 교배하는 거잖아. 그러면 BB 프라임하고 BY가 교배가 되면 돼요. 오케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성별은 구분할 필요가 없지?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한 퍼네트 사각형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제 빠른 친구들은 바로 눈으로 그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퍼네트 사각형을 좀 직접 그려가면서 해야 오류 없이 이제 정답을 구해낼 수 있겠지? 이때 유전병 니은은 열성이야. B 프라임. 오케이? 그러면은 BB가 되고 얘는 BY가 되고 얘는 BB 프라임이가 돼요. 그럼 여기는 전부 다 정상이지? 그럼 유일하게 유전병이 나오는 경우는 A 하나뿐이라고. 됐죠? 그럼 전체 4개 중 하나가 나오니까 몇이 되니? 4분의 1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전체 곱을 해주면 전체 확률이 몇이 나오구나? 8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다음은 29번 한번 가보자고. 자, 29번이 ABO식 혈액형. 보자마자 뭐야? 상념색체, 복대립유전, A, B, O의 관계가 바로 나와줘야 되겠지, 그치? 자, 유전병 기억, 즉 두 가지 형질이 나왔네. 두 가지 형질에 대한 우열관계, 상성력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둘의 관계, 즉 연관이냐, 독립이냐도 찾아야 되는데, 친절하게 ABO식 혈액형과 유전병 기억은 서로 뭐 돼 있대? 연관이 돼 있대요. 그러면 이들은 같은 염색체이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같은 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이들에 대한 우열관계만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됐지? 유전병 기억과 관련돼서는 여기 법리에 나와 있듯이 크게 두 가지라고, 뭐 정상하고 유전병에 대한 사례가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우열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계도는 아니지? 동일한 표현을 가진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서 유전병 기억은 우성이라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임을 확인할 수 있지.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열관계가 전부 알려줬으면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1, 2, 5, 6하고 3, 4, 7, 8에 혈액형을 이제 판정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혈액형의 응집 여부를 바탕으로 해서 혈액형을 판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3단원의 혈액형 파트하고도 연계돼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볼게. 237인데 237의 적혈구는 여기는 응집원을 표현을 한 거고 237의 혈청은 이들이 갖는 응집소 여부를 살펴보는 거야.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사람의 혈액형을 각각의 응집원과 응집수 섞었을 때 응집 여부를 바탕으로 혈액형 판정을 할 때 항상 두 사람씩 먼저 보라고 그랬지? 두 사람을 보면 2와 3을 보면 플러스가 나오고 3하고 7을 봐도 역시 플러스가 나와요. 2하고 7을 봐도 역시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세 명의 혈액형 전부 다 다르다. 그럼 세 명의 혈액형이 전부 다 달랐을 때 혈구를 중심으로 응집되는 게 두 개, 하나, 제로가 나왔다고. 그러면 세 영역 중에서 응집되는 거 두 곳이 나오는 얘는 무조건 뭐 확정이야? A, B형 확정이 된다고 그랬지? 응집되는 게 어느 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O형이 되는 거고, 그럼 3번 같은 거 나머지 A형 아니면 B형 중 하나가 된다고. 이걸 여기다 적용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2번은 뭐가 돼? A, B가 된다고, A, B. A, B. 됐지? 자, 그 다음에 누구냐? 3번은 A형 아니면 B형 중 하나가 되는 거고, 7번이 O형이야, 얘가.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 2, 5, 6이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A, B의 혈액형이 전부 다 다르잖아. 그럼 A가 A, B형이면 A는 뭘 확정이야? O형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5번하고 6번 중 하나는 A형 아니면 B형 중 하나가 되는 거고 7번이 O형. 그럼 3, 4, 7발도 전체적으로 혈액형이 다 달라야 되니까 7번이 O형이면 8번은 무슨 형이야? A, B형 확정이 되고 3하고 4는 A형과 B형 중 하나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하고 6에 A, B식 혈액형은 똑같다 그랬고 9번에 A, B 혈액형 A형이래. 그럼 얘가 A형이래, A형. 그렇지? 여기서 무조건 뭘 받냐? 5를 받으면 A형이 되려면 A가 돼야 된다고. 그럼 이 A는 누가 줘야 돼? 6번이 줘야 되겠지? 6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뭘 가지고 있어야 돼? A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4명의 가족 구성은 혈액형이 다 다르니까 A, B형, O형이고 나머지는 A형하고 B형 중 하나라고 그랬지. 그러면 B형이 아니겠지? A형이니까 A형으로 확정된다고 얘는. 그래서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 뭐가 되겠니? B형으로 확정된다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 그러면 3번하고 6번은 지금 혈액형이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당연히 무슨 형이 돼? A형이라고 해요. A형. 그럼 4번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B형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가족 구성원의 전체 혈액형이 판정이 된다고.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이걸 집어넣어서 연관관계를 마지막으로 완성을 시켜주면 된다.
됐지? 일단은 열성이 정상이거든. 그럼 열성부터 일단 정상을 이렇게 적어주고 가는 게 그나마 좀 편하게 갈 수 있어. 열성부터 전부 다 정리를 해보자. 네, 알파벳을 쓸 수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 그냥 한글을 쓰는 게 편해서 그냥 한글을 쓰는 거야. 오케이? 나머지는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돼요. 되겠지?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 B는 무조건 얘가 주는 거지. 얘는 줄 수 없으니까 O정이 여기서 넘어갈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유전병이 나야 되니까 유전병 유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고 우성으로 갖고 있다고.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넘어오지. 여기서 A 줄 수 없으니까 그럼 A니까 A정이 된다고 얘는. 그래서 유전병 나야 되니까 여기서 OU가 넘어온 거야 이렇게. 오케이? 되겠지? 그럼 A정이 넘어갔고 O정이 넘어온 거 이렇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여기 B는 절대 A가 줄 수 없지. B가 없으니까. 그럼 B는 여기서 준다고 여기서. 정이 되고 유전병이 나야 되니까 유전병 유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겠네. 그럼 A가 여기서 온 거지. 그럼 A가 유전병 유전자가 A와 연관돼 있고 그 다음 O정이니까 여기 나머지 뭐가 돼? 정이 된다고. 그럼 전체 가계도의 유전자가 완성이 된다고. 되겠지?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혈액형 판정만 제대로 해두면 나머지 연관 문제는 뭐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됐지? 자, 구성은 1에서 8의 A별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아까 다 정리됐으니까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고, 자, 문제는 이제 확률이죠. 자, 구의 동생이 태어날 때 O형이고 유전병을 가지는 아이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놈하고 이놈을 이제 교배를 시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퍼네트 사각형을 그려보면 얘 같은 경우는 생식세포가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지. O하고 정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됐지?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지지. O하고 U, 그 다음에 A하고 정. 오케이? 그래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 O형이면서 유전병을 가지는 아이가 나오는 경우죠. 그럼 얘가 O고, 그 다음에 U, 정이제. 얘는 A형이니까 어차피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O형이면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이 몇이구나? 2분의 1이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자, 30번 볼게요. 자, 다음은 초파리 눈색 유전에 대한 교배 자료래. 그럼 눈색 유전이니까 몇 가지 유전형들이야? 한 가지 유전형들이지. 됐지? 이때 붉은색하고 흰색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걸 외워두면 편하다고 그랬지? 초파리 눈색의 경우는 대표적인 X염색체 유전 현상이에요. 그래서 X염색체 유전 현상, 그리고 흰색이 열성인 걸 바로 알고 가시면 돼.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도 그걸 모르더라도 이 문제에서는 우열관계도 역시 찾아낼 수는 있어요. 모른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찾아볼게요. 일단은 대리병들이 두 개가 나왔어요. 붉은색하고 그 다음 흰색. 우열관계도 모르고 아직 상성 여부도 몰라요. 상성 여부도. 그치? 그럼 첫 번째 실험 과정 보면 어떤 암컷 초파리가 있고 어떤 수컷 초파리가 있는데 아직 표현형 자체를 아예 모르겠는데 밑에 자손에 보니까 특정성에 대해서 특정 형질이 몰려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럼 이거는 보자마자 무슨 염색 유전이야? 성염색체 유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앞에서 배워도 우리가 사례야. 이게 되겠지? 상염색체라면 표현형별 남녀의 비율은 무조건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성염색 유전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이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따로 한번 볼게요. 그럼 성염색체면 당연히 어디 있겠니? X염색체 있겠지? 그치? 그럼 기억이 지금 암컷이 암컷. 그럼 얘가 XX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수컷이지? 그럼 얘가 X, Y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오케이? 되겠지? 자, 이들에서 F1이 나왔어, F1이. 이때 수컷인데, 수컷은 전부 다 얘는 무조건 흰 눈만 나온대. 그래서 그럼 얘가 X염색 유전자 흰 눈이 나오려면 이 X에 뭐가 있어야 되냐? 흰눈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흰눈 유전자 X는 누가 줘서? 엄마가 주지. 그 엄마는 어느 X를 줘도 얘는 무조건 흰눈만 나야 된다고. 그럼 얘는 흰눈에다가 흰눈만 존재하고 있어야만 흰눈만 나올 수 있는 거지. 하나라도 붉은 눈 유전자가 있어버리면 이때 수컷 중에 하나는 붉은 눈이 나와야 되니까. 이해되겠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때 암컷은 모두 붉은 눈이래. 그 암컷의 X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엄마가 흰눈 준다, 흰눈을. 그래서 근데 전부 다 붉은 눈이 나오려면 아빠는 뭘 줘야 돼? 붉은 눈 줘야 된다고. 그럼 아빠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붉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때 태어나는 딸은 무조건 이형 접합인데 붉은 눈만 나오려면 붉은 눈이 흰색이 돼서 우성이 되겠구나라는 걸 가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렇지?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기억 같은 경우는 그러면 흰눈 열성 표현을 갖는 거고, 수컷 같은 경우는 붉은 눈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이 F1에 수컷하고 암컷을 교배를 시켰대요. 얘들 다시 또 교배를 시켰다, 얘들.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럴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면 흰색에다가 흰색 나올 것이고, 이렇게 만나면 흰색에다가 Y가 나오겠지. 이렇게 만나면 붉은색에다가 흰색,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붉은색에다가 Y가 나오겠네. 오케이? 되겠지? 이때 태어난 애들이 F2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그 다음 흰눈 수컷 초파리하고 그 다음에 F2에 붉은 눈 암컷 초파리를 교배해서 역시 또 F3를 얻었대. 그럼 이 F2의 수컷을 이쪽으로 옮길게요. 됐지? 그럼 그럼 F2에 붉은 눈의 암컷은 결국 A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만 따로 빼자고. 그럼 F2에 붉은 눈의
초파리하고 그 다음에 흰눈의 수컷 초파리를 교배를 시켰대. 그리고 얻은 게 뭐야? F3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F3도 우리가 구해보면 뭐 이렇게 만나면 붉은 눈, 흰눈, 이렇게 만나면 흰눈, 흰눈, 이렇게 만나면 붉은 눈 Y, 이렇게 만나면 흰눈 Y가 되는 거지. 오케이?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지.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두 대립 유전자 우열 관계와 상성 염색체 유전 여부는 아까 다 설명드렸고, 1번 눈색 유전에 대하여 기역과 니은은 공통의 대립 유전자를 갖니라고 물어봤지. 기역하고 니은을 보니까 유전자 자체가 서로 다른 걸 갖고 있지. 됐지?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까 X가 되겠지. 자, 2번 F2의 암컷의 표현형은 두 가지인지 물어봤어요. F2의 암컷, 흰눈하고 붉은 눈이 두 개 나오지. 그래서 표현형은 두 가지가 나오는 게 맞고, 자, F2의 암컷의 붉은 눈과 수컷의 붉은 눈의 비율은 2대 1인지 물어봤어요. F2에서 붉은 눈하고 수컷의 붉은 눈을 비교하는 거야. 총 4개 중에서 붉은 눈 암컷 하나, 붉은 눈 수컷 하나가 나왔으니까 1대 1이 되겠지. 1대 1. 됐지? 2대 1이랬으니까 역시 틀린 내용이 된다. 자, 4번 F3의 암컷 초파리의 50%가 흰눈을 갖냐. F3에서 암컷이지. 암컷 중에서 절반이 지금 흰눈을 갖고 있는 거죠. 됐지?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고, 자, F1의 암컷 초파리는 동형접합이니 F1의 암컷 초파리니까 이거지. 이거는 동형접합이 아니라 이형접합이니까 내용이 틀렸지. 됐지? 자, 31번 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동물의 유전에 대한 자료다라고 표현을 했지. 일단 유전형들이 두 개 나왔어요. 몸색하고 그 다음에 눈색이 나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몸색을 따로 뺄게요. 이렇게 몸색, 그 다음에 눈색이 따로 있다. 이렇게. 됐지? 자, 몸색에 대해서는 대립 유전자 두 가지가 있대. 라지 A와 스몰 A가 있고, 눈색에 대해서는 라지 B하고 스몰 B가 있는데, 기호상으로는 대문자가 전부 다 우성이다 표현을 했어요. 두 가지 유전형들에 대한 기호에 대한 우열 관계만 표현을 해준 거야. 오케이? 그럼 몸색에 대한 표현형도 그럼 두 가지만 나올 것이고, 눈색에 대한 표현형도 두 가지만 나오겠지. 우열 관계 전부 다 뚜렷하니까. 그럼 몸색에 대한 표현형이 뭐가 있냐고 봤더니 회색하고 검은색이 있다고. 그럼 여기는 회색하고 검은색이 있지? 근데 라지 A가 회색인지 라지 A가 검은색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야. 됐지? 자, 눈색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대요. 자주색하고 흰색이 있대. 역시 마찬가지로 라지 B가 자주색이냐, 라지 B가 흰색이냐에 대한 내용도 역시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오케이? 그럼 이들에 대한 우열관계 따지고 상성 여부 역시 따져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되겠지? 자, 수컷하고 암컷을 교배해서 밑에 자손을 봤어요. 이게 되겠어? 잘 봐. 기역하고 니은은 부모 세대지. 부모 세대의 표현형은 모르는데 어쨌든 자손의 성별 표현형이 나와 있다고.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특정 형질에 대한 남녀의 비율은 무조건 똑같이 나와줘야 돼. 오케이?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남녀의 표현형의 비율이 분명히 다르게 나올 거라고. 이걸 가지고 상성 여부를 구분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잘 봐. 일단 몸색만 보자고. 몸색만 정리할 거야. 밑에 자손이 있지. 그래서 암컷을 보니까 암컷은 전부 다 회색만 나왔어. 그래서 암컷은 전부 다 회색만 나왔어. 됐지? 수컷은 뭐만 나왔니? 검은색만 나왔다고. 오케이? 아, 암컷은 회색만 나오고 수컷은 검은색만 나왔네. 특정 표현형별 남녀의 비율이 다르게 나왔네. 아, 그러면은 성염색 유전이겠고. 그래서 그럼 몸색 관련된 유전자는 결국 암컷과 수컷이 다 같이 가져야 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염색체니? X염색체 유전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눈색도 동일한 원리로 살펴볼 거야. 눈색도. 그래서 눈색만 보는 거야. 자주색의 암컷이 보이지? 자주색의 수컷도 보여요. 그래서 근데 동일한 표현형 안에서 암컷과 수컷이 2대 1이 나온다고. 그래서 같은 표현형 안에 암컷과 수컷의 비율이 서로 역시 다르게 나온다고. 그럼 이건 역시 상염색체가 아니라 뭐다? 성염색체, 성염색체. 이해되겠어? 당연히 무슨 염색체? X염색체 있다고. 아, 그럼 두 형질은 같은 X에 있구나. 그럼 서로 X염색체 뭐 돼 있네? 연관돼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러면 형질에 대한 무슨 관계를 찾아야 돼? 우열 관계 찾아야 돼요. 그럼 교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보자 이거지. 됐지? 자, 기역하고 니은이 있어요. 자, 기역은 수컷이야. X가 있고 Y가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암컷이지? X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오케이? 됐지? 자, 일단 우리는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몸 색깔부터 먼저 살펴볼 거야. 몸 색깔부터.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이때 몸 색깔에 대해서 수컷이 딱 한 종류만 나오지 검은색만 나온다고 얘들이. 그래서 X, Y가 있는데 이놈의 수컷이 무슨 색만 나와? 검은색만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면 수컷이 항상 검은색만 나오려면 이 암컷은 어느 X를 주든지 간에 얘는 무슨 색만 있어야 돼? 검은색만 있어야 된다고 얘가. 이해되겠어? 됐지? 아까 30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지? 이해되겠어? 형질만 바꾼 거야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 암컷을 보면 암컷은 전부 다 무슨 색만 나왔냐? 회색만 나왔어. 회색만. 암컷은 전부 다 회색만 나온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검은색만 주지. 그럼 얘가 회색이 나오려면 얘가 뭘 가져야 돼? 회색 가져야 되고
회색 유전자가 넘어오면 이때 암컷은 몸 색깔에서 무조건 E형 접합인 거밖에 없다고. 오케이? 아, 그러면 회색 우성이구나. 그러면 라지 A가 회색이고 스몰 A가 검은색을 결정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성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면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기가 나중에 수월해질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관되어 있는 눈색을 우리가 살펴볼 거야. 눈색을. 됐지? 눈색을 봤더니 암컷은 눈색이 표현형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수컷은 눈색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자주색하고 흰색이 있어요. 됐어? 그러면 X, Y 중에서 X 하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주색을 지금 이렇게 갖고 있다고. 자주색을. 됐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일단은 뭐 몸색에 대해서는 무조건 검은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무슨 색도 있어야 돼? 흰색도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가 흰색도 이렇게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럼 이 X하는 얘가 좋겠지. 그럼 여기는 하나가 자주색이 연결돼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흰색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을 거란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니은에 대한 눈색의 표현형을 알면 우열관계가 바로 나오겠지만 지금 니은에 대한 표현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열관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는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럼 나머지 이제 A랑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암컷을 보니까 암컷은 항상 무슨 색만 나와야 돼? 자주색만 나와야 돼. 됐어? 잘 봐. 현재 여기 XX를 보면 이 X가 가면 얘가 자주색이야. 됐어? 이 X가 가면 얘는 검에다가 흰색 유전자 가는 거지. 그래서 애가 됐든 눈색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주색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X는 아빠가 준 거잖아. 그럼 아빠는 뭘 갖고 있어야 돼? 자주색을 일단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럼 아빠는 회색하고 자주색을 같이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럼 자주색과 흰색이 만나도 얘는 무슨 색이 돼야 돼? 자주색만 나야 되니까 아, 자주색 우성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겠네? 확인이 되는 거지. 이해 되겠냐? 그러면 얘랑 얘는 연관돼 있으니까 당연히 회색이 같이 따라올 것이고 회색은 당연히 우성이 되고 자주색도 당연히 뭐가 돼? 우성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성 유전자에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좀 더 우열 구분하기가 편해진다 이거야. 오케이? 됐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대 1대 1이 나오니까 400, 200, 200 이런 비율이 나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을 거기 내용을 다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은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이 이제 단일인자하고 다인자 유전을 구분한 내용이지. 됐지? 자, 대표적으로 키가 나오자마자 보니 다인자 외우더라 그랬지? AB형식 혈액형은 단일인자야. 단일인자 중에서 뭐라고? 복대립이라고 얘가. 그래서 자, 미명이 봤는데 미명이 현재 표현형이 딱 두 개만 떨어진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단일인자라고. 단일인자 중에서 뭐야? 단일 대립이면서 우열관계가 뚜렷하다고. 됐지? 그림상 다인자만 지금 키 하나가 나와 있어요. 됐지? 1번 볼게. 자, 미명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현되는지 물어봤지? 자, 볼게. 현재 여기서 단일인자하고 다인자에 대한 유전 현상에 대한 특징을 교과서 상에서 물어볼 때는 보통 이렇게 제시한다 그랬지? 단일인자 유전은 주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상에 대한 특징이 나오고 다인자 유전은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을 때 한해서 보통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단일인자니까 유전자만 관여했을 거다라고 가정하에서 문제 접근해야 돼. 특징 비교할 때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현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됐지? 자, 키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아니지. 한 쌍은 단일인자를 표현하는 거지. 얘는 다인자니까 최소 두 쌍 이상의 대립유전자가 관여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키의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 사이 우열관계는 분명하냐. 다시 한번 다인자 유전을 결정할 때는 대립 유전자가 절대 뚜렷해서는 안 돼. 왜? 대문자 수로 표현형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틀렸어요. 자, AB형식 혈액형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 하나라고 그랬지? 얘는 복대립 유전, 다인자가 아니라 단일인자 유전의 대표적인 사례니까 틀렸어요. 자, 키는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니? 그렇지. 일반적인 문제라면 유전자와 환경을 다 받는다고 얘가. 다인자가. 됐지? 자, 미명과 AB형식 혈액형은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냐, 표현이 연속적이냐. 다시 한번 단일인자와 다인자의 그냥 일반적인 특징을 물어볼 때는 단일인자는 단순히 유전자만 관여했을 때의 특징으로 여러분 정리를 하시라고. 그래서 A와 A의 표현형은 환경의 영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형 자체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즉 비연속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6번 내용도 틀린 내용이 되겠지. 됐지? 자, 답 33번 볼게요. 자, 몇 가지 연결에 대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에서의 일치율을 조사한 거고, 일치율이 높을수록 표현형이 같은 쌍둥이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특징이 뭐냐? 유전 정보가 서로 몇 프로? 100% 동일한 거지.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 정보가 서로 달라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잘 봐. 이건 동시에 봐야 돼. 이해되겠지?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에서 나타나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특징이, 즉 발현되는 정도에 대한 내용을 동시에 비교를 해본 거야. 오케이?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 일치율이 굉장히 떨어지지. 그럼 알코올 중독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전자하고 환경의 영향 중에서 어느 영향력이 더 크냐라고 그냥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유전자에 의한 영향력이 더 컸다라면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굉장히 뭐야 돼? 높아야 된다고. 근데 낮게 나왔지. 이란성도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대한 형질은 유전자보다는 환경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오케이? 치매는 마지막에 좀 해석을 할게요.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볼게요.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는 일란성의 일치율이 거의 1이지. 거의 100%에 가깝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유전자하고 환경의 영향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일단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 됐지? 근데 만약에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도 A처럼 1이 나왔다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 일치율이 둘 다 높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유전자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더 이상 보장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을 해주고 싶은 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높다 그래서 무조건 유전자가 환경보다 더 크게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반드시 누구랑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 이란성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오케이? 됐지? 방금 얘기했듯이 이란성도 일출이 1이 나와버리면 얘는 유전자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야. 됐지? 근데 실제 자료는 이란성이 일란성보다 일출이 훨씬 떨어져 버린다고. 됐지?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유전자가 환경보다 더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됐지? 그러면 치매 정도를 볼게요. 치매 영향에 대해서 유전자하고 환경을 보니까 일란성이 일출이 1에 가깝진 않지. 그렇지? 1에 가깝지 않다는 얘기는 얘는 유전자로 100%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환경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란성도 보니까 A보다 일출이 더 떨어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일출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유전자하고 환경 중에서 어느 게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아직 확정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됐지? 이렇게 애들보다는 환경의 영향력이 좀 더 적게 작용을 했겠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A가 더 크게 작용한다, A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이 자료만 갖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오케이? 됐지? 어찌됐든 얘는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 동시에 받고 있는 거고, 얘는 환경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얘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일란성은 일출이 1인데 이란성 일출이 훨씬 급격히 떨어진다고. 이럴 경우에는 유전자가 100%에는 관여를 한 거예요. 오케이? 됐지? 환경 영향은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그림상에서 위로 가면 갈수록 유전자에서 환경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사례를 보면 돼. 오케이? 자, 1번 볼게요. 자, 치매는 알코올 중독에 비해 유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냐? 그렇지. A보다는 유전자에 의한 영향력이 A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 치매 안에서는 환경과 유전자 영향이 누가 더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A들끼리 비교했을 때야. 됐지? 자, 알코올 중독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비해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냐? 뭐야? 알코올 중독. 그렇지. A는 유전자로 거의 100% 결정이 돼버리니까 얘는. 그렇지? 당연한 거고,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하여 각 형질에 대한 유전적 영향과 환경의 영향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란성 쌍둥이 하나만으로 유전자와 환경의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란성과 같이 비교를 해봐야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되겠지? 자, 다음은 34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이 사람의 피부색과 관련된 대표적 유전상이 돼. 그치? 자, 볼게요. 자, 피부색은 우리가 뭐였지? 그렇지. 다인자 유전이었지? 그치? 자, 피부색은 서로 다른 염색체,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전부 다 뭐 돼 있다? 독립이 돼 있다는 뜻이라고. 오케이? 되겠지? A, B, C 이렇게 정해진대요. 근데 C는 보기 힘드니까 그냥 D로 바꿀게. 라지 D, 스몰 D로. 오케이? 자, 피부색은 다인자니까 대문자 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좀 가시라고. 이해 되겠냐? 됐지? 자, 그랬을 때 그림과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부모라라고 표현을 했지. 그러면 다시 한번 부모가 확실히 안 나는데 그럼 얘를 엄마라고 그러고 얘를 그냥 아빠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됐지? 자, 엄마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고. 됐지? 아빠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된다는 얘기지. 이들을 교배시켰을 때 자손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네. 자, 태어나는 아이에서 가능한 피부색 표현형은 모두 몇 가지인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독립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그랬지? 어쨌든 자손도 총 유전자를 몇 개를 가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갖는다고. 그럼 6개는 결국 부모 중에 한 쌍 중에 하나가 들어온다고. 한 쌍 중에 하나가 들어오고 한 쌍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꼴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럼 총 6개 중에서 이 3개는 이미 무슨 자로 고정이 돼버려요? 소문자로 이미 고정이 돼버린다고 얘는.
그래서 그럼 나머지 이 세 개가 이제 이 자손의 표현형의 가지수를 결정하는 거지. 그럼 한 쌍 중에 하나가 들어오고, 한 쌍 중에 하나가 들어오고, 한 쌍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여기는 대소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세 개가 전부 다 대문자 세 개인 경우가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두 개인 경우, 하나인 경우, 제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손의 표현형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네 가지가 나오겠네 라고 보는 거지.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문자 두 개를 가지는 아이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래요. 대문자 몇 개? 두 개를 가지는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의 수예요. 되겠지? 자, 이때는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쓰면 된다고 그랬어. 컨비네이션은 언제만 쓴다고? 세 쌍의 유전자가 전부 다 독립이었을 때만 쓰는 방법이라고. 되겠어? 그러면 자릿수가 몇 개야 지금? 세 개라고. 세 개가 변할 수 있지? 세 개 중에 몇 개가 대문자여야 돼? 두 개가 대문자여야 되지? 되겠지? 그럼 실제 자손 중에서 대문자 두 개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의 수야. 그럼 전체를 뭘로 나눠야 되냐 그러면 애가 만든 생세포와 애가 만든 생세포의 곱으로 보셔도 되고, 이 자릿수 세 개잖아. 세 개가 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다고. 되겠어? 그럼 애가 8이 되고 애는 3이 되겠지. 그럼 몇이니?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오게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에 35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사람의 피부색 유전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래요. 자, 피부색 아까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상이니까 전부 다 뭐 돼 있다? 독립되어 있는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치? 역시 세상 관련도 표현을 했고, 자, 피부색은 어쨌든 표현형은 대문자 수로 결정이 된다는 걸 그냥 간단한 걸 설명을 드렸어요. 자, 유전자형이 삼성 잡종 여자가 있대. 기억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유전자형이 이렇게 삼성 잡종이래요.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유전자형이 같은 남자를 결혼했대요. 그럼 얘가 남자인데 유전자형이 똑같으면 이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 주의하실 게 표현형이 똑같은 게 아니야. 유전자형이 똑같아야 되니까 얘랑 유전자형도 똑같고 대문자 수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이때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자녀가 바로 니은이 되는 거지. 됐지? 자녀에서 피부에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보란 얘기예요. 됐지? 자, 볼게. 1번 피부색은 당연히 다인자 유전 형질이 맞고, 그 다음 2번 피부색과 관련해서 기억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를 구하래. 기억은 얘잖아. 그럼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어차피 전부 다 무슨 관계니까? 독립관계니까 각각 따로따로 해서 보여주면 돼? 곱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인 게 전체 8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2번은 틀렸지. 3번 니은의 피부색이 부모와 같은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애 니은이 부모와 같은 표현형이니까 부모는 둘 다 대문자 몇 개짜리야? 3개짜리라고. 그러면 대문자 몇 개가 나올 확률? 3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됐지?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니은의 입장에서는 유전자를 총 몇 개를 가져? 6개를 갖는다고. 이 6개는 부모가 가진 한 쌍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거지. 됐지? 그럼 부모는 전부 다 이형 접합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식의 입장에서는 변할 수 있는 자릿수가 6개가 다 변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6개 중에서 3개가 대문자인 경우의 수를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럼 전체를 또 가면 되냐 그러면 각각의 생식세포의 곱의 조합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자릿수의 변화제 2에 자릿수 6개 다 변하니까 2의 6승 이렇게 하고 된다고. 이해 되겠어? 그러면 얘는 64가 되겠지? 그럼 63 같은 경우는 20이 나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걸 이제 약분을 시켜주게 되면 4로 나눠주게 되면 16분의 5라는 확률이 나온다. 됐지? 그래서 16분의 5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네. 됐지? 자, 여기까지 해서 사람의 유전과 관련된 기본 확인 문제 풀어봤고, 여러분들 이 강의를 전부 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들었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